국민 라디오 Desde el hondo crisol de la patria se levanta el clamor popular, ya se anuncia la nueva alborada, todo Chile comienza. 서정민갑의 임을 위한 행진곡. Al soldado valiente, cuyo ejemplo lo hiciera inmortal, enfrentemos primero a la muerte.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상병 때였어요. 동계훈련이란 걸 했어요. 전 전투부대는 아니었습니다만 동계훈련이란 걸 했었는데 그렇게 빡시진 않았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몇 개 중대가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어느 날 교관이 너희들 중에 자 장기자랑해서 이기는 중대 나오면은 반나절 훈련 면제해줄게. 그래서 제가 중대 대표로 나가서 노래를 불렀었죠. 반주도 없었습니다. 기타도 없었고 그냥 아무튼 우승을 해서 우리 중대가 반나절 동안 한나절 오후 훈련 열애받았으니까 그래요. 전투 중에서도 낭만은 있다고 합니다만 그 유명한 1차 세계대전 때 크리스마스의 1화 독일군과 어디군이냐 연합군이 그 농가에서 만나서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내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평화롭게 캐롤도 부르고 음식도 나누고 헤어졌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전선을 대치하고서는 서로 노래 자랑을 하면서 잠시 동안 크리스마스 휴전을 하게 됐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음악에는 노래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투쟁의 역사, 민중의 역사 그 안에 숨어있는 음악에 대한 노래에 대한 역사를 얘기해 주시는 서정민갑 선생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 노래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라는 이런 개념 말고서 네. 생활 속에서 지금은 노래방에서 많이 노래를 부릅니다만 예전엔 반주 없이도 참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그랬죠. 네. 네, 과방에서 대학 다녔던 분들은 과방에서 기타 치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네. 술 먹으면 술김에 이제 누가 노래 부르면 옆에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제가 어제 대전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대전에 갔더니 굉장히 오래된 그 LP바가 있더라고요. LP바. 네.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거기서 어제 그 노래를 이렇게 DJ분이 심지어 DJ분이 있었어요. 네네. 네, 사장님이 DJ를 하셨는데 신청곡을 해서 노래를 틀어주는데 정말 웃겼던 게 그 노래 신청한 분 것으로 추정되는 분이 술을 좀 드셨나 봐요. 예, 꽤 큰 가게였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 비매너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또 공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참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대전을 제가 무시하거나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랄까 좀 시간이 여기에는 조금 더 느리게 흐르는 그런 공간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전에는 떡볶이집에서도 DJ가 있으면서 음악을 틀어주었었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제가 사는 곳 근처에서 있는 그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는데 코스모스 분식인가 하는 그런 곳이 분식? 네, 거기에 DJ가 무려 김장훈이었다는 아하.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964년인가요? 동아방송에서 프로듀서로 있었던 최동욱 씨가 아나운서가 노래 제목도 영어로 된 노래를 제목을 발음하지 못하는 걸 보고서 국장한테 찾아가서 그 분노를 토하니까 그럼 네가 해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DJ가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시대가 시대이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노래하니까 누가 이제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서영도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재즈 베이시스트가 이제 국정교과서 파문 때문에 되게 열이 받으셔서 페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국정교과서 축하합니다. 내친 김에 국민의 건강한 생각을 위한 결정인 것 같으니 국민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 먹거리까지 국정으로 가시죠. 국정김치찌개, 국정짜장면, 국정부대찌개, 국정김밥, 국정뷔페, 국정김치 등등. 청소년의 건전한 음악 감상을 위해 국정 발라드, 국정 R&B, 국정 락, 국정 재즈도 괜찮을 듯합니다. 노래 얘기가 나오니까 문득 이기절이 저는 생각이 나서 좀
얼마나 빡쳤으면 네, 빡침이 분명히 느껴집니다. 네, 조회가 무려 645개에 달하는. 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80년대 초반에 네. 노동자들의 삶과 네네. 투쟁을 담은 그런 노래들 좀 준비해봤는데, 네.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들이 네. 만든 그 테이프가 아니고 예. 비전문가인 노동자들이 직접 노동자들만의 공간에서 이제 만든 그런 테이프들을 들려드리다 보니까 음질도 그다지 좋지가 않고 네. 노래 실력도 뭐 사실 그렇게 이렇게 뛰어난 편은 아닌데 네. 어쨌든 노동가요 그 노동 문화가 지금처럼 활발해지기 전에 이제 네. 나왔던 어떤 문화 운동의 흔적으로 되게 소중한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한국 노동자 복지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내일을 향해라고 하는 테이프에 담겨 있는 노래를 3곡 정도 듣고요.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만들어졌던 그 음반 속에 담겨 있는 그때의 노래들, 그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한 네네. 그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80년대 초반에 노동가요들을 함께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우리가 오프닝을 한 지가 2부 들어간 지가 8분이 넘었네요. 그래서 네, 일단은 곡을 곡을 하나 듣고 와야 되겠습니다. 뭘 들을까요? 좀 신나는 거예요? 신나게 들을 수 있는 네. 붕당의 타령 한번 들어볼까요? 붕당의 타령이요? 네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둥당동 둥당동 덩기 둥당의 둥당동 둥당의 지야 둥당의 지야 덩기 둥당의 둥당동 손보신 백양목의 손보신 시험 치르려고 내다가 놨더니 어느 나년이 다 들고 갔네 덩기 둥당의 둥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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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기 둥당의 둥당동 둥당의 지야 둥당의 지야 덩기둥당의 둥당동 손보신 백양목의 손보신 신을 줄 모르면 남이나 주지 신었다 벗었다 부싯집 만든다 덩기둥당의 둥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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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기둥당의 둥당동 둥당의 지야 둥당의 지야 덩기둥당의 둥당동 시다야 시다야 사람들은 시다야 밥을 줄 모르면 밥지나 말지 말았다 뜯었다 나오시 맹긴다 덩기둥당의 둥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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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기둥당의 둥당동 둥당의 지야 둥당의 지야 덩기둥당의 둥당동 저 이거에 그거 안 나오네요. 날씨가 좋아서 기억나시죠? 그거는 진주남봉가잖아요. 빨래를 갔더니만 모진 놈 만나서 돌베개 베였네. 가는구나. 덩기둥당의 둥당동. 그다음에 둥당동 둥당동 이거였거든요. 이 노래는 사실 90년대에도 많이 불렀고 네. 요즘에도 종종 부르는 노래죠.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노래가 일단 쉽고 그래서 네. 네. 구전 민요들 중에서는 꽤 오랫동안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노래인데 네. 이제 이 노래를 부른 그리고 네. 이 테이프를 만든 이 한국 노동자 복지협의회 안에 네. 그 문화부가 있었고 문화부 안에 노동문화팀이 있었다고 해요. 오 그래요? 큰 조직이었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노래 이제 이 팀이 한 8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 노래패, 풍물패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네. 풍물 치는 사람도 있고 뭐 기타 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이 테이프를 같이 만들었는데 이때는 실제로 노동자였던 분도 있고 네. 학생이었다가 현장에 투신해서 노동자 생활하고 있던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함께 이제 이 테이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뭐 노래 모임 새벽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아서 그랬는지 예. 아무래도 이제 비전문성이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음반이죠. 그런 테이프죠. 네. 그 그러니까 노학연대라고 하는 네. 예, 노학연대라고 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라고 하는 건데 이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음악을
주로 이렇게 했었던 분들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공부하다가 네. 이제 노동 해방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뛰어들었던 분이고 그 중에 한 분은 서울대 출신이었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네. 이후에 이제 노동운동을 계속 하시다가 시의원을 부천에서 하셨던 분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누구지? 네. 김일섭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렇습니까? 네. 부천 지역에 그 금속노조 위원장을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한국 노동자 복지협의회 네. 이런 조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태입에 이제 참여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정명자라는 분인데. 정명자. 네. 이분은 이제 동일방직에서 일하다가, 예, 해고를 당하셔가지고 감옥도 갔다 오신 다음에 이 단체에서 활동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테이블을 이제 함께 만들기도 하셨던 그런 분도 이 테이프의 이제 한 주인공이었어요. 동일방직이라고 한다면은 그 똥물 사건. 그쵸. 유명한 사건이죠. 네. 여성 노동자들이 그 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리자 또 남자 사원들이 와서 그 변소에서 똥을 퍼갖고 똥물을 끼얹은 그 사건. 그쵸. 70년대 노동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서는 그 노동자들이 울면서 회사 앞에 단골 사진관에 가갖고 아저씨한테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그 아저씨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진을 찍어서 기록으로 남겼죠. 그렇죠? 네, 그 얘기가 또 이제 영화 위로공단에 나오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요. 네네. 여기 보니까 그 돈타령이라는 노래를 정명자. 예, 노래가 정명자네요. 네, 그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은 실제로 이제 학생 출신이 아니고, 네. 순수한 진짜 노동자 출신인데, 네네. 이렇게 해고를 당하셨으면 사실 뭐 생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또, 투옥의 두려움 네. 때문에 활동을 그만두셨을 만도 한데, 계속 노동운동을 하셨고, 지금은 또 고양시 쪽에서 뭐 참교육 학부모회라든지, 여러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삶으로서, 네. 예, 살면서 각성이 되고 노동자로 각성을 하고 그 기조를 끝까지 이어서 살아오시는 그런 분이군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하긴 저도 언젠가 한번 동일방직 그 출신의 그 노동자들 이제 할머니가 다 됐는데 그렇죠. 중년이 넘으셨죠. 예. 근데 그분들 뭐 쩌렁쩌렁하게 아직도 정신이 서슬퍼렇게 살아 있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예. 믿음직했습니다. 그때 이제 여성 노동자들의 그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들이 네. 적게나마 있지만 그걸 네. 보면 굉장히 뭐랄까 자매가 굉장히 넘쳐요. 동지애. 예. 쉽게 얘기하면은. 예.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동지애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오히려 뭐랄까 여성 노동자들 특유의 어떤 네. 따뜻함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동지라는 생각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어떤 여성들 간의 그 따뜻한 그 감정의 교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예. 그걸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수 있는 시대에 네. 서로 이렇게 버티고 의지하고 노조를 지키려고 했던 그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두 곡 남은 거 연달아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 둥당이 타령 이것도 이제 그 구전 옛날 그 민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촌백이랑 이 돈타령 이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입니까? 촌백이 같은 경우도 이제 구전가요죠. 예, 이건 근대 구전가요 아닌가요? 네. 네. 어쨌든 네.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노래를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문화운동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고 네. 돈타령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이 노래들을 이제 뭐 일부는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도 하면서 네. 어떤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세상사의 고단함 같은 것들을 네.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썼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노래를 담은 창작곡들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예, 좀 비슷한 내용의 어떤 메타포가 담겨 있으면 당연히 가져다 쓸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런 네.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촌백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곡을 그대로 1절에는 그대로 썼지만 네. 2절에서는 그 가사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인데 힘들게 일하는 사람하고 놀고 먹는 사람을 대비하는 가사로 개사를 했죠. 그렇군요. 지금으로 따지면 금수저와 흑수저를 금수저와 흑수저. 네, 흑수저를 대비해서 이제 보여주는 가사로 바꿨고 그리고 뒤에 이제 흔히 말하는 사비 후렴구 같은 경우는 네. 쨍하고 해뜰려 돌아온단다고 하고 멜로디가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런 점도 되게 흥미롭게 저는 들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돈타령도 이것도
씨도 근대 그 구전가라고 할 수 옛날부터 네. 내려오던 것보다는 그렇죠? 그렇죠. 예. 현대에 이제 들로 만들어진, 네. 그러나 누가 만들어진지 알 수 없는 그런 노래이고, 특히 이제 이런 노래들은 그 문화운동을 하는 집단 같은 곳에서 네. 그 민요를 굉장히 친숙하게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네. 어떤 입문하는 그런 곡으로 아하. 예, 많이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노래 들으면서 노래가 되게 민요지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네. 독서에 입문할 때 작은 책이 아니라 좋은 생각 뭐 이런 책을 읽는 것처럼 네, 네. 뭔가 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쫌배기 돈타령. 아까 첫 곡 나눴던 둥당이 타령도 뒤에는 원래 가사가 아닌 노동자의 처지를 빗대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렇죠. 예, 쫌배기 돈타령 가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쫌배기 같은 노래는 뭡니까? 이름 자체가 달랐습니다만 저도 이런 비슷한 노래 같지 않아요. 구전가의 특징은 여기저기 다 다르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음도 뭐 그랬습니다만 비교해서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촌배기 그리고 돈타령. 특히 돈타령은 아까 서정민갑 선생이 말씀하셨던 동일방직 노동자 정명자 씨가 불렀습니다. 천백에 서울 가는데 기차가리처럼 너무나 비싸서 걸어가겠네 나비야 걸어와도 나비야 쳤다와도 다같이 서울 가긴 마찬가지지 빰빰빰빰빰빰빰 천백에 농사 짓는데 팔다리 머리 어깨 너무나 힘들어 못해 먹겠네 어떤 놈 농사 짓고 어떤 놈 놀고 먹고 다같이 사람이긴 마찬가지지 다같이 하늘 같은 사람들인데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빰 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 네, 뭔가 흥겨운 것 같으면서도 세태를 풍자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쓸쓸한 복합적인 감정이 녹아있는 돈타령. 이거 보통 뒤풀이 자리에서 흥겹게 부르는데 내용 자체는 그 흥겨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강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네. 네. 그걸 저는 고향이 목포다 보니까 그걸 영산강에 풍덩 빠져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그랬군요. 때. 네네. 예. 다음 곡은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를 선곡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 곡은 전 처음에 들었을 때 네. 이거 뭐 우리 진짜 구전 민요 아닌가 네.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아니라면서요. 네. 네. 그건 이제 양성우 씨의 시에 네. 최창남 목사님이 곡을 붙였죠.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노래를 윤도현의 버전으로 들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80년대에 그 노동자들의 곁에서 노동자의 삶들을 그 글로 적게 하고 그걸 이제 받아서 노래를 만들었던 그런 노동자 목회 운동을 하셨던 최창남 선생님이 이제 노래를 만들었던 그런 곡이죠. 그런데 또 이분은 또 민요 연구회라든지 이런 활동을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떤 민요의 현대적 가치를
네. 다시 이렇게 창작곡으로 만들어서 되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면서 만들어졌던 그런 곡이어서 어떤 그 타영조의 흥겨움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 네. 네. 그리고 사실 또 이 노래가 사실 현실이 안 바뀌기 때문이겠지만 그 놀부라는 캐릭터가 어떤 가진 자, 자기 욕심밖에 안 차리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못된 그런 사람들 어떤 캐릭터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러면 이 노래가 민요연구회를 통해서 발표됐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민요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뭐 민요연구회 막 단독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뭐 최장남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들었던 다른 어떤 집단들과도 교류하면서 뭐 좋은 곡이 있으면 가져다 쓰기도 하고 그렇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사실 모던 포크, 미국의 모던 포크, 즉 미국의 민요가 아닌 모던 포크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여기 약간의 정치성 같은 것이 담보가 되고요. 공동체 운동과도 관련이 있었고 이러면서 대대로 내려던 노래들이 약간의 정치성, 정치 운동에 같이 이렇게 복무되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 타박내 같은 것도 그렇고 진주 남봉가도 그렇고 민요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그 보급하는 과정에 있기도 했었고 민요연구회야말로 민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거나 또는 새로운 민요를 만들어서 민중성을 획득하고자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이 80년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뭐라고 할까요? 현대화가 좀 덜 되어 있던 시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민요가 지금보다는 더 익숙했던 또 민요의 정서가 덜 어색했던 그런 시기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를 만들면서 민요의 어법을 종종 가져다 써도 그런 노래가 훨씬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시대이기도 했죠. 근데 사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요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덜 친숙하고 덜 익숙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민요 같은 경우는 일단 듣는 사람과 부르는 사람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요. 보자. 민요연구회는 신경림 선생, 양성호 시인, 뭐 이런 분들이. 민영 시인. 민영 시인. 거기에 작곡가라서는 김석천, 김상철 씨. 김상철이죠. 이런 분들 하기도 또, 가수로는 씨. 김혜영 이런 분들인데. 이후에 꽃다지 활동하셨던. 아하. 좋습니다. 아까 우리 슬쩍 들었을 때 이 목소리 바로 김혜영 씨의 목소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전을보 두 손에 떡 들고 민문연 버전으로 민중문화운동연합 이거 약자죠. 여기에 노래 분과가 새벽이었고 나중에. 그렇죠. 여기서는 아무래도 민요연구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듣고 올게요.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가난뱅이 등치고 애비 없는 아이들 주먹으로 때리며 콧노래 부르며 물장구 치며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순풍에 덫을 당기시 어절시고 침묵의 바다 호박에 말뚝 받고 똥 싸는 놈 깡개며 애변년 배타들고 콧노래 부르며 덩실덩실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전월부 떡 들고 덩실 춤춘다. 저 목사 한 손에 십자가 또 한 손엔 헌금통 믿음의 척도는 헌금의 액수라 찬송가 부르며 놀렐루야. 저 목사 뱃돼지 불로 본인의 몸을 싣고서 어절시고 방석집으로 희생첩 옆에 끼고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내일이면 말세라네. 하늘엔 영광 덩실덩실 땅에는 어쩌면 평화 땅에는 비교적 평등 예수님 땅치고 통곡하신다. 지금 영상에는 2절 할 때는 저 목사 할 때는 뭐 조용기, 서세원 이런 목사들 얼굴도 나오고요.
이명박 장로의 얼굴도 나옵니다. 유튜브로 감상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유민 아빠 김용호 씨 얼굴도 나오죠. 2절을 사실은 제 친구 대학 때 다니던 친구가 혹시 여기 기독교 신자 있나요? 그래서 신자가 있다 그러면 1절을 안 불렀고 2절을 안 불렀고 없다 그러면 2절까지 불렀어요. 저 목사 한 손에 십자가 포니의 몸을 싣고 원래는 포니의 몸을 싣고였거든요. 이거 80년대 초반만 해도 포니가 자가용의 대명사였으니까 뭐 자동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동차.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에는 르망의 몸을 싣고서 이렇게 했었어요. 네. 그 당시 뜨던 소형 자가용이었는데 지금은 뭘까요? 소나타 아니면 뭐 그 정도 되겠죠. 에쿠스? 뭐. 네, 아니죠. 요즘에는 그때는 자가용이 별로 없을 때니까 작은 차라도 되지만 요즘에는 에쿠스 정도는 돼야죠. 네. 네. 벤츠 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 노동자들의 그런 이 최창남 그러니까 예명 김용수 본명 최창남 이분 자체가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창남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그 운동을 하는 과정도 되게 좀 남들과 달라서 그래요? 예, 정통 뭐 신학교를 다니고 뭐 유학을 다녀오고 네. 교회에서 이제 그 재직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네. 과정도 물론 거치긴 했지만 네. 그 전에 이제 어떤 그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뭐 재건대 활동 같은 것들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그 뭐랄까 우리 사회에서 좀 없거나 못 가진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 생활 활동 이런 걸 되게 많이 하셨어요. 재건대 활동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넉마주의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네. 분들과 이제 같이 어울려서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서 노래를 만들고 예. 그리고 이제 뭐랄까 먹물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싫어하고 또 그게 노래를 만들 때도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노해 씨지만 노동의 새벽을 작곡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음에는 그야말로 프로 뮤지션들이 발표했던 음원들인데 그래도 80년대, 70년대, 80년대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얘기 계속 해주시죠. 아마 좀 비교가 확연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 어쨌든 노동가요가 없던 시절에 노동자들이 그래도 자기의 어떤 삶을 반영하는 자기의 어떤 심정을 담은 노래를 찾다 보니까 기존에 뭐 다른 가사를 노동자로 바꾸어서 부른다든가 뭐 개사해서 부른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생겨났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김민기 씨가 불렀던 그 늙은 군인의 노래. 물론 이제 이 노래는 뭐 방송을 통해서도 한두 번 정도 소개하면서 김민기 씨가 군대에 있을 때 같은 부대에 있었던 선임하사가 이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니까 그걸 노래로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노래가 워낙 뭐 잘 알려진 곡이고 또 쉬운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늙은 군인이 내서 그 군인을 그 노동자로 가사를 바꿔서 많이 불렀죠. 또 그 노래가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어떤 이념성이나 그 정치성 혹은 또 뭐 정확하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지는 않지만 정말 어떤 삶을 반추하게 되는 그런 그 어떤 약간 눈물과 애수가 어린 그 한 같은 게 어려져 있는 그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잘 드러내는 노래여서 특히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익숙한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불려졌죠. 이 노래의 그 개사곡만 모아서 방송을 해도 들어도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연 꽃다지가 해석한 늙은 노동자의 노래는 어땠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뭐 이상한 그렇군요. 잡음이 들어갈 뻔했는데 신속하게 막으셨나요? 이걸 노련함이라고 하죠. 자화자찬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늙은 노동자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꽃다지가 태어난 이 동선에 노동자 되어 웃기고 눈 내리기 한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동선에
경쾌하네요. 그렇죠? 이 노래 원곡은 좀 약간 좀 우수해 젖은 느낌이 좀 있었죠? 예, 그래서 이 노래 들으니까 왠지 그 늙은 노동자의 아들, 딸이 네. 그 이분들이 뭐 환갑잔치쯤 되는 날에 네. 약간 흥겹게 더 이렇게 너무 처지지 않게 네. 불러주시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군요. 예. 네. 또 뭐랄까 민중가요 특유의 어떤 뭐 무거움도 좀 덜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걸쭉한 맛은 좀 덜하고요. 산뜻한 맛은 있고. 그렇죠. 네. 네. 맛 그 불순물을 걸은 네. 막걸리가 아닌 청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약간 포크록에 가까운 정도의 느낌이랄까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저는 싫어요. 왜죠? 몰라, 제가 기분이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 사실 이런 노래 같은 건 좀 더 느리게 부르면 더 구슬픈 느낌이 드는데, 예. 이런 노래 역시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거나, 네. 이 세상이 잘 돌아가거나 뭐 그럴 때는 이렇게 흥겹게 네. 할 수 있을 텐데, 뭐라 그러나, 지금 상황이 너무, 그렇죠. 네. 를 힘들게 하니까, 뭐가 좋다고 이렇게 낄낄거리면서 웃어? 뭐 이런, 고가운 그런 기분이 드는 좀 꼬인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힘들수록 웃어야죠. 예. 또 유머도 많으시잖아요. 아, 네. 네. 다음 곡은 뭐죠? 제가 문득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어떤 곡이었죠? 사실은 지금 1차적으로 걸어놓은 곡이 네. 영원한 노동자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제가 퀴즈를 낼게요. 예. 전문 작곡가가 지은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예,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그렇죠? 네. 예, 영원한 노동자의 노래에서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 노래는 노동가요를 많이 부르는 노래패들이나 가수들이 네. 현장에 가서 분위기를 돋을 때 혹은 또 자기가 얼마나 고음을 잘 내는지를 약간 자랑하고 싶을 때 많이 부르는 곡이죠. 뭐 네. 지금 TV 연애 오락 프로그램 식으로 이야기하면 3단 고음을 자랑하고 싶은 예. 그런 순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는 꽃다지의 버전으로 이 노래를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 가수들 뭐 박향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할 때 이 노래를 정말 되게 록킹하게 락킹하게 불렀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맞습니다. 유금신 씨, 네. 유금신 씨가 공식으로 노동가요 공식 음반에 녹음을 했고. 또 꽃다지를 대표하는 볼륨 있는 가수들이 라이브에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고요. 락어법으로 녹음을 했습니다만 제가 노래만 활동할 때는 이거는 셔플로 했어요. 예. 셔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 이런 리듬으로 불렀던 거고요. 네. 예, 이 꽃다지는 좀 락 버전으로 부르죠. 짜자자짜짜짜짜짜짜짜짜짜 이런 리듬을 쓴 거죠. 그렇죠. 어쨌든 분위기를 이렇게 일신하는 데는 되게 좋은 노래죠. 특히 뒤풀이 때도 이 노래 부르면 되게 약간 분위기가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이 노래가 청계피부 노동자들이 만들었다라는 것이 쭉 내려오는 얘기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참 이렇게 히트하는 노래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분인지 좀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사실. 현장성이 살아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가진 거 없고 진짜 몸밖에 없는 어떤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어떤 멘탈리티 같은 것들이 블랍이라는 존재로 정말 잘 반영이 됐고 또 그러면서 너무 이렇게 염세적이거나 자기 비하적으로 노래가 흐르지 않고 뭔가 이렇게 호언시림을 당하는 듯한 그래서 몸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정열이라든지 열정 같은 것들을 이렇게 노래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놓은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좋아요. 저는 화가 나는데 이 노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사람 나온 다음에 그 노래가 나온 다음에 나온 거 아닌가 솔직히.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 자체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구정가요 전통을 따서 만든 건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익숙해요. 자, 그만 썰을 풀고 듣도록 하죠. 꽃다지 버전으로 불나비 듣겠습니다. 아마 유금신 씨 목소리가 아닐까 싶고요. 네. 찾아 헤매는 굴라비처럼
야, 분위기 살려서 계속 가는데요. 다음 곡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전문 가수가 부른 게 아니라 바로 노동자들 프리오 억세풀이라고 하는 노동자 노래패 두 노래패가 합쳐서 부릅니다. 대결. 힘찬 투쟁 랄랄랄라 민주노조 만세. 아늑한 사장실 책상을 마주치며 노조를 포기하라. 모두 개새끼들 불순 분자 길길이 달리는 저들은 악의역주와 노동자는 마치 사슴과 돼지들처럼. 야, 오늘 처음에 들었었던 85년에 제작했었던 그러한 테이프. 그 음질도 조악했었습니다만 노래의 그런 노래 실력도 지금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뭐 어쨌든 노동운동도 시간이 흐르면 진보하듯이 네. 발전하듯이 노래 실력도 그리고 녹음할 수 있는 환경도 더 좋아져야죠. 예, 언뜻 들었을 땐 이것은 뭐 프로 합창단, 중창단이 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참 잘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공들여서 녹음을 했고 또 네. 실력 있는 분들이 좋은 뜻을 가지고 참여해서 프로듀싱을 만든 하고. 음반이니까. 네, 이게 맞아요. 소리 여울 억새풀이라고 하는 두 노동자 노래패가 합작을 했었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뭐 전문적인 그 작곡가들, 창작자들이 노동가요에 많이 참여해서 네. 노동가요의 어떤 전성기를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많이 했지만 노동가요가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유명한 창작자들이 만든 곡을 그냥 뭐 부르기만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노동자들이 직접 그 노래들을 편곡하고 또 네. 재창조하고 또 직접 어설프지만 다시 비슷한 노래를 만들어 보면서 네. 어떤 그 뭐랄까 다양한 어떤 창작 문화를 만들어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은 사실 그 노동가요의 어떤 붐이 많이 네. 꺾여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들었던 그 대결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그 노래패의 어떤 네. 존재 같은 것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노래패 예. 대결. 이건 사실은 학출이라고 했죠. 그렇죠. 네, 대학에서 노동운동 하겠다고 현장에서 노동자가 되었었던 그 김보성 씨의 작품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이거 역시 바깥에서 노동자의 삶을 그냥 보기만 했을 때는 나오기 힘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뭐 어쨌든 반드시 뭐 노동자 생활 해봐야 노동자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진정성이라고 표현해야 네. 될까요? 삶의 어떤 체험이 노래가 되는 어떤 놀라운 그 어떤 창조성의 비밀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놀아서 네, 노동의 새벽 시집을 펼쳤을 때 정말 그 순식간에 멜로디가 떠올라서 20분 만에 노래를 중간에 한번 고치긴 했지만 네. 20여 분 만에 이 노래를 만들어냈고 그렇게 정말 손살같이 네. 번개같이 만든 노래가 지금도 대표적인 한국의 노동가요로 사랑받고 있고 또 네. 이게 뭐 말씀하셨지만 신해철 씨가 듣기에도 음악적으로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뛰어난 네. 작법을 구사했다라는 칭찬을 받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는 게 절박하면서 훌륭한 예술은 탄생한다라는 그런 명제에도 들어맞는 곡이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자신이 노동자이기도 했었고 지금은 그렇죠.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노동계를 흔들었던 우리 그 노동운동은 이분 이전과 이분 이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바로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그렇죠. 예. 전순옥 씨가 예. 노래를 직접 불렀죠. 아마도 프로듀서를 맡았던 신해철 씨가 네. 뭔가 이렇게 각별한 의미를 좀 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고 네. 그 전순옥 씨가 단순히 어떤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청계천에서 네. 일을 했던 여성 노동자들을 어떤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의 상징으로 네. 여기서 노래를 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순옥 씨가 실제로 시다 출신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빠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네. 뭐 산화한 다음에 이러저런 경로를 거쳐서 나중에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고 그렇죠. 거기서 영국인가요 독일인가요 참
하여튼 이게 문제 헷갈리네요. 그래서 박사 노동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예. 그 피복 노동자들이 협동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있습니다만 네. 이분은 결국 자기 오빠 마치 차범근 선수의 아들 차두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차범근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전순옥이라는 이름 앞에는 항상 뒤에는 전태일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됐던 축복이 됐던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전순옥 씨뿐만이 아니죠. 그 또 남동생인 전태삼. 예, 전태삼 선생님 같은 경우도 정말 순수하고 견결하게 싸우고 계시죠, 항상.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순옥이 부르고 시다의 꿈. 이 노래도 역시 마찬가지 김보성 씨의 노래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김보성 씨가 이제 자신의 몇 안 되는 히트곡이라고 몇 안 되는 네, 자랑하는 그런 곡이고 이 앨범에 유일하게 자기 노래만 2곡이 들어갔다고 자랑을 하는 네, 자랑을 하는 그런 곡이죠. 네. 이분이 계속 곡을 쓰고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가수인데 원래 가수로 출발했는데 곡을 써서 싱어송라이터가 된 사람은 그 가수로서 계속 살면 되는데 가수로서의 역량보다는 작곡자로서의 역량이 더 뛰어났고 가수로 보기엔 좀 미흡하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활동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더 불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시타의 꿈을 전순옥의 그 목소리로 듣고요. 요 편곡은 신해철 씨가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다의 꿈이 좀 우울하거든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 꽃다지의 동지. 동지도 사실 그 구전가요죠. 네, 그렇죠. 예, 누가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이제 전남대 쪽, 그러니까 전남 네. 쪽에 그 누군가가 대학생이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만 전해 오는데, 네, 네,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죠. 좋습니다. 그럼 시다의 꿈과 동지를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서정규 선생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